자, 지금 이제 김경수 지사와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내용은 이제 보셨을 겁니다. 자,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전 뭐 오늘 아침 9시에 정확하게 예. 김경수 지사의 발언이 좀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좀 올렸습니다. 말 그대로 김경수 지사의 발언이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왜 우려스러우냐면 김경수 지사는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에 마지막 비서관을 보냈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시절에 가장 가까운 그 사람으로서 경남지사를 역임했던 분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문에 있어서 나름 상징적인 존재인데 어떤 그분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중요한데 현재 이 발언이 민주당의 어떤 당내의 여러 상황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정중하게 그렇게 표현을 좀 했습니다. 자, 내용 자체를 이제 놓고 좀 평가를 해야 하는데 일단 지금 이 시점에 왜 김경수 지사가 그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을까요? 글쎄요, 그건 뭐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제 조기 대선이 다가왔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 어떤 대선 주자의 한 명으로서 어떤 자신의 입지를 좀 알리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김경수 지사나 김경수 지사와 함께하는 분들에게 송구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김경수 지사의 지난주 대선 여론조사가 1%였었습니다. 김동연 지사가 한 2% 뭐 이런 정도 수준인데 1% 정도의 아주 낮은 지지율, 생각외로 굉장히 낮은 지지율이기 때문에 아마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고육지책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제 김경수 지사를 평소에 봐왔을 때 이분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이제 특정한 시점에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먼저 몸을 쑥 이렇게 들이댄다든지 이런 성향이 아니었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민주당 내에서 지금까지 수박 논쟁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보여줬던 면면에 대한 평가는 자유이긴 하지만 김경수 지사 같은 인물,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정치인이면서 또 동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그 시점에 이런 거를 올렸다는 것이 뭔가 좀 전술적인 면에서도 적절치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실망을 넘어서 왜 김 지사가 이렇게 행동을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었었습니다. 그냥 깜짝 놀라는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네. 이것은 김경수 지사 방식이 아닌데 김경수 지사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서 뭐 희생, 배려, 양보 이런 게 많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경남지사로 나가달라고 하는 그 요청에 의해서 나가게 된 여러 가지 굉장히 현명하면서 양식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올린 거는 상당히 김경수 지사하고 안 맞다. 그렇다고 네. 한다면 이것은 김경수 지사의 의도라기보다는 김경수 지사를 전면에 내세워서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거나 혹은 이재명 대표를 거꾸로 틀리려고 하는 세력들의 일종의 작전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고 저는 제 생각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이 방송 봐주고 계시고요. 생방송 지금 긴급 편성으로 김경수 지사의 페이스북 내용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7,800분 정도 들어와 계시고 많은 분들이 김경수 지사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 비판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의견 주시는데 감사히 잘 받아들이면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내용 김준혁 의원과 계속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 내용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제목이 이랬습니다. 과거의 매듭을 풀고 함께 미래로 갑시다라고 했고 제가 좀 비판적 관점에서 질문을 좀 드리면 이번에 이제 윤석열 내란 세력이 벌이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이들이 입법부와 사법부를 좀 존중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두 번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국정동반자로 생각했다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세 번째, 이준석 쫓아냈고 한동훈 대표도 쫓아냈는데 이들을 내치지 않았다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자, 이 세 가지 비유를 일단 했습니다. 뭐 당연히 이걸 먼저 깔아야 되겠죠. 예. 왜 그러냐면 윤석열의 계엄을 비판하고 또 국민의힘의 참 말도 안 되는 그 정책 추진과 또 여러 가지 내용 비판, 거기에 또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 뭐 이존석을 내친다던가 등등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갖다 비판을 해야만이 그 뒤에 하는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서 명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최소한 이런 정도도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이제 뒤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으나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그 문제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과연 자신들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대한 많은 민주시민들과 당원들의 비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도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제 계엄이 물론 이런 심각한 사회 갈등과 이제 경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제 내란 세력들이 정말로 입법부도 존중하고 이재명과 협치도 하고 또 국힘 내부에서 대표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면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약간 제3자의 관점이고, 이런 글을 쓸 때는 첫 번째 윤석열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느냐,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큰 폐해를 일으켰느냐, 이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사실은 맹공을 좀 퍼붓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아, 그럼요. 그러고 나서 민주당 문제로 좀 돌아와서 한번 우리가 제대로 좀 따져보자라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 뭐그 문학 공부를 할 때 전지적 작가 시점 뭐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삼자적 관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가 저 윤석열과 싸우면서 윤석열의 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어야 되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러면서 아이고 저 불이 왜 난 거요? 저 불낸 사람이 잘못이네. 이런 정도의 비판 수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어찌 보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막 절제된 표현 같지만 오히려 굉장히 분노를 담을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왜 누구로부터 이제 사면을 받았느냐, 뭐 이 이야기가 이제 댓글로도 많이 나오고요. 물론 그것과 이제 연결시킬 것은 아니지만 현재 윤석열 일당이 벌이고 있는 일련의 행태에 대해서 좀 비판이 약했던 거 아니냐, 오히려 공개적으로 저격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일을 하기 전에 이미 귀국을 했으니까 탄핵 집회에 좀 나와서 마이크도 잡고 이거 정말로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는데 사람 잘못 봤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행태 보면 엄중하게 법적, 정치적 그리고 국민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라는 걸로 치고 나가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자,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치 보복에 반대한다. 좋다. 나도 동의한다. 그리고 집권 세력의 책임과 의무는 통합과 포용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이제 좋았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에도 보복은 없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기도 했죠. 예, 뭐 보복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재명 집권하면 무조건 보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이렇게 마터더블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요. 예. 이재명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치 보복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보다 미래를 나아가기 위해서 진짜 사회 통합을 하기 위해서 일제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셨고요. 그것은 반드시 지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를 지켜본 그 오랫동안의 모습 속에서 보자면은 이분이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킨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보복은 일치하지 않을 거다. 다만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그것은 범죄의 영역, 사법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 사법부가 해야 될 일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정치 보복은 전혀 다른 입장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윤석열처럼 계속해서 대선 후보 경쟁자를 탈탈 털어서 온갖 모욕을 주고 괴롭히는 이런 정치법 같은 건 일치하지 않을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김경수 지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인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여기까지는 김경수 지사가 나름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긍정적 요인을 이야기한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좀 올바르지 않았죠. 자, 어제 유시민 작가께서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과 MBC 네. 손석희의 이제 네. 질문들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을 가장 통쾌했던 것은, 자, 이번에 정권 바뀔 거다.
민주당에서 정권을 가져가고 난 뒤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현재 당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국민의힘의 대선 출마자 또는 대선 유력 후보들 다 한번 따져서 탈탈 털어보자. 물론 이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표현은 되지 않았지만 한 380원 정도 정말로 압수수색 당해보고 법인카드 썼던 거 다 가져 털고 배우자가 사용했던 거 다 털고 그리고 자식과 관련된 부분도 다 털어서 한번 가보자라고 했던 이 말이 너무너무 통쾌하더라고요. 정말로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 것일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는 가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이재명 대표가 확실히 갖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가령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김혜경 여사의 법카 논쟁 이야기 그게 10만 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10만 원이 안 된 걸 가지고 거의 100여 번 가까운 압수수색을 하고 그걸로 기소를 했죠. 검사들 99만 원 그 이상 술 먹고 99만 원어치 술 먹었다고 해서 100만 원 안 넘기고 자기네들 다 무혐의 판정받았죠. 홍준표 지금 지사 대구시장. 과거 대구시장 예 대구시장 과거에 본인 그 위원장하고 원내대표 하던 시절에 현금으로 돈 받아가지고 자기 가족들 생활비 쓰게 하고 했지 않습니까? 매달 1,000만 원씩 뭐 받아서, 방공비 가지고 예. 상임위원장 방공비 생활비로 썼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 그건 불법이에요.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개인 집안 생활비로 쓸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형평성이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는 당당하게 이야기한다. 그럼 그 부분을 대표님 말씀대로 탈탈 털어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제가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이재명 대표와의 에피소드 하나. 이분이 얼마나 이 투명성이 강한지에 대한 이야기 하나 좀 해드리자면은 네. 제가 작년 2월에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하고 났을 때 그 이후에 제가 급하게 왜 이재명을 두려워하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이 대표를 만났습니다. 당대표실에서 만났는데 이 대표한테 사인해서 책을 드렸더니 대표님이 고맙다고 하시면서 책값이 얼마야? 18,000원입니다. 그랬더니 지갑에서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18,000원을 꺼내서 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드리는 건데요. 그랬더니 아니야. 이것도 기부행위야. 이것도 난 받을 수 없어. 그러고 돈을 주는 사람입니다. 네. 이럴 정도로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부정부패를 할 수 있는 것.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시민 작가가 어제 한 이야기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 대표는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절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계속 지켜보면서 어떻게 실천하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 될 것이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을 적용하는 방식 중에 저격, 비판, 뭐 비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일단 김경수 경남지사가 어제 페이스북에 올렸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결국 이재명 정치보복 안 하기로 했다. 자, 그렇게 해서 통합과 포용을 우리가 이루려면 자, 첫 번째 숙제로 제시한 것이 지방선거 총선에서 치욕스럽게 민주당을 떠난 사람을 최소한의 조건만 갖춰주면 돌아올 것이다. 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 이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과하라라고 하진 않았지만 언론의 제목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 때문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지선과 총선에서 치욕스럽게 떠난 사람을 불러들여야 한다라고 이제 제목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칭한 거 맞죠? 맞죠. 예. 당연히 맞고 지금 김경수 지사가 저 얘기한 건 당원들 모독하는 일입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아니 심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죠. 지난 지방선거 총선 어땠습니까? 당원혁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원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서 그래서 후보자를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천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어요. 절대적인 투명한 시스템에 의해서 그래서 다 경선을 보장하고 그 보장된 경선 속에서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난 일을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정치 보복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들이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내쳐서
결국 그 사람들을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자, 사실이 아닌데 이제 사과를 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제 사과를 해야 되며 또 진심으로 이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치욕스럽게 당을 떠났던 사람들이 누군지를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실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좋겠고 네. 내가 치욕적으로 당을 떠났다는 사람이 자기 고백이라도 좀 하면 좋겠다. 그러면은 사과를 해야 될 대상인지 아닌지 구분을 하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페이스북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최고위원을 지내고 있죠. 경상남도 도당위원장을 하고 있는 송순호 위원장 있습니다. 네. 어제 제가 직접 전화 통화를 했는데 본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짧은 본인의 소감을 저희들이 담았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전 김경수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뭐 생각이 뭐 좀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이 대표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워낙 강고해서 오히려 김경수 지사를 조금 이렇게 배제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더 크게 뭐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다른 지역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대선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좀 했던 대로 뭐 경쟁합시다 이거는 뭐 저희들도 오케이 뭐 해서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자꾸 이제 내부에서 이제 이렇게 조금은 받아들이지 못할 것들을 제안하고 이렇게 조금은 이제 분열 양상으로 가버리면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본인한테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하는지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자, 송순호 최고위원이 굉장히 이제 차분하고 점잖은 분인데 어제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아이 경남에 같이 있으니까 경남 전 지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어떠냐 하니까 처음에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인연이 다 있는 분들이죠. 인연이. 도 그렇고 내용도 좀 문제가 많다. 이제 이걸 이렇게 또 비판을 하면 봐라 이게 바로 이재명의 일극 체제가 낳은 일종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할까봐 참 답답하기도 하고 좀 걱정스럽기도 한데요. 그래도 저희들은 균형감을 가지고 비판할 건 비판해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을 저렇게 이제 치욕스럽게 떠났다는 사람은 그 사람들의 위치에 보면 그럴 수 있지만 민주당을 정말로 진심으로 이렇게 아끼던 사람 중에서 보면 저 사람들이 민주당을 다 망친 것이다라고 하면서 차라리 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자,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예. 치욕스럽게 떠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그 치욕스럽게 떠났다는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어떤 거느냐?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네. 선거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치욕스럽게 떠났다는 분들의 대략 누군지는 잘 알 것이고 그것이 얼마 전에 한 7번째 나라 랩의 모임에서 나왔던 분들이 아마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그 지역 당원들이 하는 이야기의 공통점은 뭐냐면 선거 유세차가 다니는 걸 본 적이 없다. 대선 후보와 관련된 대선 승리와 관련된 현수막이 걸린 걸 제대로 본 적이 없다. 지역위원장,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는 걸 본 적이 없다. 결국 그건 어떤 거겠습니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였어요. 대선 후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선거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0.47%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패배를 하게 됐고 그 패배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정말 폭군을 만들게 된 것이고 네. 국가가 망한 거죠. 그러니까 당원들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움직이지 않았던 그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을 가하고 경선 과정에서 당원의 한 표로다가 혁명을 일으켜서 그들을 갖다 내보낸 거예요. 이것이 네. 어떻게 치욕스러운 쫓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수박들 내쫓아낸 것이 훨씬 더 나았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는 분도 계시고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기억해 보면요, 초창기에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노무현 대선 후보 하면 필패한다라고 하면서 후보 단일화 협의회 후단협이라고 그렇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로 이제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 중에서 혁신적이다, 개혁적이라는 인물보다는 아예 민주당이라는 둥지 안에서 정말로 입신과 양명을 위해서만 살아왔던 그 인물들이 나와서 노무현을 후보로 만들지 않게 이렇게 이제 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연 노무현 대통령 그 당시에 그러면 후단협이라는 자들이 나중에 당까지 따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민주당을
끌고 왔으면 지금 현재 민주당이 챙겼겠느냐. 이걸 왜 지금은 뭐 이낙연을 비롯한 여러 이제 당을 치욕스럽게 떠나버린 사람들을 안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논리가 과연 국민들의 일반 정서에 얼마나 부합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후단협이 떠오르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테리림 님도 의견 주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동시에 의견을 주셔서 제가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추풍낙엽도 끝이다 이렇게 참호마일 님입니까? 이렇게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8년째 징글징글하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이제 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섭섭함도 굉장히 많은 분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어디까지 우리가 이제 용인할 수 있는 이런 비판의 영역인지는 각자 좀 판단이 다를 수 있고요. 현 민주당에 남아 있는 수박도 걸러내야 한다고 김치만두님은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 지사의 기회주의자 실제를 알게 되었다. 너무 섭섭하다 이런 말씀 주셨고 프리파리님, 푸른바다님 그리고 기차로님도 의견 주셨는데 여러분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동시에 국내와 해외에서 함께 이 생방송 지금 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4,000분 정도 들어와서 방송을 보고 계신데요. 인터뷰를 이렇게 할 때 14,000분 정도가 들어온 경우가 잘 없는데 그만큼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김경수 지사의 저격이 굉장히 지금 이제 당원들 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하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지금 비판을 했던 내용 중에서 이제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올 수 있게 하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노무현 대통령을 모독하거나 또 문재인 대통령을 폄훼했던 사람들 이 은행의 당사자들이 반성과 사과를 하고 당 차원에서 뭔가 재발 방지 노력을 해야 한다. 이제 이 내용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모독한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아니 저는 정말 노무현 대통령을 모독한 분들을 본 적이 없고, 예. 그리고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 혹은 민주당과 관련된 주요 지역위원장들 중에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일부 당원들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했고, 그래서 오히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을 경질시키고 윤석열을 계속 검찰총장에 유임시키면서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만든 거에 대한 그런 비판과 당시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비판을 하는 당원들의 목소리는 들어본 적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유력 정치인들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왜 김경수 지사가 이런 글을 올렸을까에 대한 굉장히 의구심이 솔직히 듭니다. 특히나 김경수 지사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가장 총애를 받았던 그런 비서 라인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분에게 있어서 나름의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다라고는 인정할 텐데, 그러나 그것을 과도하게 노무현 문재인을 지키기에 나서는 사실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우리 당원들을 갖다가 모독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거나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폄훼하고 있다는 것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글쎄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예. 저도 노사모 출신이고 저도 문펜 회원 출신입니다. 이 방송을 아마도 경기남부 문펜 우리 회원들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저는 가장 강력했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였고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였습니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들이 언급할 내용이 없고 늘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서 늘 존중하고 있지,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비판이나 이런 건 있지 않았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 당원들 중에 일부 격하게 지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김경수 지사가 이런 글을 올리듯이 네. 그럼 당원들도 그렇게 글을 올릴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마치 이재명 대표가 이 뉘앙스는 지시해서 그런 여론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 부분은 김경수 지사도 이제 오해를 조금 풀기 위해서는 네. 이 발언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한번 한번- 좀 지칭을 해서 네. 공개적으로 논쟁을 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이제 모독을 했으며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폄훼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폄훼라고 하는 표현과 또 비판이라는 것은 좀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더 생산적인 논쟁이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거두절미하고 어쨌든 노무현 모독한 거 아니냐, 문재인 폄훼한 거 아니냐, 당사자들 너 알아서 반성하고 사과해라, 당에서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라. 이게 이제 너무 추상적으로 들린다. 그리고 이게 과연 가능한 방법이냐? 지칭이 되지도 않은 사람이 스스로 반성하고 사과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해버리면 그냥 저격하고 숨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이제 민주정부의 공과 과를 뭐 개성하고 과는 또 성찰을 통해서 극복하자 이제 이런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구체성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어찌됐든 윤석열을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의 실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으로 초고속 승진하는 과정에서 결국 조국 저격하고 추미애 저격하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감옥에 넣으려고 했던 이제 그런 일련의 행태에 대해서 누가 이 사람을 발탁했느냐, 누가 이 사람을 초고속 승진시켜서 검찰총장까지 만들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섭섭함은 훨씬 더 넘어서 있죠. 안타까움 이것도 아니고 정말로 이 사람을 괴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비판은 계속 있어 왔단 말이죠. 이 비판조차 할 수 없습니까? 아니 조선시대 때 백성들이 나라님 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 조선시대 군주가 국왕이 초월적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나라님 욕을 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이 윤석열 때문에 국민 우라증이 생겼어요. 윤석열 때문에 조중동을 비롯했던 보수 수구 언론들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람의 실체를 제대로 몰랐느냐? 당시 청와대 민정 라인은 도대체 뭐 한 거냐? 그 엄청난 정보력을 갖고 이 사람이 대윤 소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엄청난 비리를 저질렀던 부분에 대해서 왜 그것을 제대로 검증 못했느냐? 검증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임명을 강행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질타할 수 있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지도자라고 한다면 좋은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한 허물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또 그런 배포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 우리도 잘못했다.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다라고 반성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맞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까지도 차단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은 김경수 지사의 지도자적 모습은 저는 크게 보여주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선 책임과 관련해서 지난번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낙선을 했지 않습니까? 대선 책임과 관련해서 당 내에서 이 책임을 서로 전가하려는 모습은 맞지 않다.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은 우리 모두 아프게 책임져야 한다. 우리 모두 아프게 책임져야 한다. 이제 이 대목에서 야 이건 또 어떤 의미냐. 자 그러면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도 책임져야 됩니까? 윤석열 정권 탄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우리 모두 아프게 책임져야 한다. 자, 이 부분이 정치적 표현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모두각이죠. 예. 아니 지난 대선의 패배의 책임을 이재명한테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 당신이 대선 후보였는데 대선 후보가 잘못했으니까 진 거지. 왜 그것을 문재인 탓을 하느냐.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다. 이재명 때문에.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큰 실패를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있었고 이재명 대표를 찍지 않았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서 문재인을 대통령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문재인은 지지했는데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았느냐? 바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많은 중산층들 그리고 중도가 윤석열이 되면은 부동산이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지지를 하게 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한 반성을 가져야 정상이다. 먼저 우리도 이런 잘못을 저질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선에 지게 된 것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나가야 정상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프게 책임져야 합니다라는 표현은 보통 정치적으로 책임의 단위가 약하지만 그 동료의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의 일원은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권을 가졌고 국정 운영을 총괄했던 말 그대로 청와대 출신이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나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혼자 짊어지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양해해서 우리 함께 책임을 나누면서 지금 어떻게 민주당을 살려나갈지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매우 겸손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엄청 후회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윤석열 같은 사람 잘못 봤어. 그 주위에서 윤석열 끝까지 괜찮다고 추천했던 사람들 A, C, B, C, C, C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단 한마디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그들은 윤석열의 검찰 칼끝을 다 피하고 있었다라는 의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내가 잘못 봤다. 이 괴물정권 탄생에 책임이 있다라고 먼저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정치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과합니까? 아니, 과한 게 아니라 맞는 말씀이죠. 윤석열과 야합했다라고 하는 일부 정치인들, 민주당 정치인들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설도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먼저 반성하고 그리고 백의종군하는 모습을 보이고 당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흔들기를 한다? 저는 또 김경수 지사가 페북에 올린 시점도 전 영 마득지 않습니다. 네. 아니 오늘 이 방송이 끝나는 시간 2시에 지금 양산에서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곤혹스럽겠습니까? 본인 의도와 관계없이 자신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김경수 전 지사가 이재명 대표를 저렇게 공개적으로 저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물론 통큰 이재명 대표야 문재인 대통령한테 예의를 다하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겠지만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따뜻한 말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대선을 치러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하기도 민망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양문석 의원 원래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 의원님.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매우 겸손하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시한부 일지연정 지금은 단일 대우가 필요하다. 윤석열 탄핵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 정말로 논쟁에 뛰어들고 싶지만 우선순위상 지금 내가 나설 수 없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직 파면 선고를 하는 그날까지는 양문석 의원부터 자제하겠습니다. 부디 극소수의 민주당원도 자제하시길 정중히 요청합니다. 시한부 일지연정 지금은 단일 대우가 민주당의 핵심 조직 노선이어야 합니다라면서 아니 굉장히 양문석, 현명한 글이에요. 양문석 의원의 스타일로 부글부글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나서가지고 확실히 내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저도 역시 글을 저런 수준으로 제 수준에 대한 글 수준에 대해서 저도 페이스북에 올렸지만 페이스북 이제 준비된 거 한번 올려주시고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지금 우리가 김경수 지사를 엄청나게 공격하고 막 당원들 전체가 공격하고 물론 막 부글부글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중동의 작전이거든요. 네. 조중동이 가장 원하는 거죠. 민주당이 이렇게 세게 그 내부 분열이 돼서 서로 친문 세력들이 이걸 통해서 다음 대선에서 아예 이재명 대표를 만약 대선 후보가 된다면 일체 지지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수구 언론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구 언론이 원하는 것을 양문석 의원은 정확하게 간파하고 지금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비슷한 지금 분위기에서 자제를 하고 있고 이걸 혹시라도 또 뭐 공개적으로 이렇게 비판을 하면은 뭔가 또 논란을 일으키고 이것이 조중동 쪽으로 뭔가 또 프레임 전환을 예, 뭐 하는데 그런 게 대부분 좀 깊게들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 저하고 양문석 의원은 야, 우리 둘이 제일 내부에서 친한 친구인데 거의 똑같은 생각으로 거의 비슷한 시간에 지금 글을 올렸네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예 그 침묵하는 것은 맞지 않고 네. 아주 정중하게 김경수 지사의 판단에 대해서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거지만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함께 이야기해 주는 것은 전 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제 김준혁 의원께서도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자, 김준혁 의원 페이스북 자 조금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눈이 좀 나쁩니까? 아, 예. 저거는 자, 예. 한 5시간 전에 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연일 친문 계열 인사들이 당내 갈등을 붙이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집중해야 할 것은 분열이 아니라 윤석열 탄핵의 완성입니다. 지난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내부 분열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 과정에서 친문과 친명, 중도와 강성 지지층 간의 갈등이 표면화됐고 이는 보수층이 결집하는 반면 민주당은 내부에서 분열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이제 예. 오히려 양문석 의원보다 훨씬 더 톤다운 시켜서 점잖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안 하고 넘어가기에는 이 내용이 너무나 심각하게 왜곡이 돼 있으니까 말씀은 하셔야 되겠고 예. 하려고 하니까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서는 지금 현재 정국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유까지 고려를 예. 한 거죠. 왜 그러냐면 김경수 지사는 비록 어제 글을 올리긴 했지만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중한 자산이 이재명 대표와 함께 대선을 치르고 또 그 뒤에 김경수 지사가 나름의 어떤 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차기 좋은 정치 지도자로 나가게 하는 것들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뭐 아주 그냥 뭐 엄청난 화력을 동원한 공격보다 함께 가기 위한 그러나 당신의 지금 판단은 올바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당신과 함께하는 뒤에서 있는 세력들의 모습도 올바른 것이 아니다. 당원들이 절대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김경수 지사 정도 되는 정치 감각을 가진 이제 인물이 지금 이런 이제 김준혁 의원의 매우 상식적인 수준의 비판을 모르고 저런 발언을 했을까? 당원들의 일반적인 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이 오판하고 저런 글을 썼을까?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요. 저도 그렇지는 않다고 자, 보죠. 그러면 김경수 지사가 어저께 내놨던 이 페이스북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뭐 좀 오해를 받을 만한 것인데 실제 내용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상태에서 좀 더 강하게 나가서 이재명 일극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더욱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만약에 김경수 지사가 오늘 내일 정도에 본인의 또 다른 심경을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글을 올리게 됐을 때 우리 당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포용하고 함께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지사가 일극체제 정당 사유화 아니 어떻게 일극체제 정당 사유화입니까? 그런 말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럼 당원들이 다 바보예요? 전 당원들이 87%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를 한 겁니다. 우리가 무슨 뭐 공산당처럼 선거를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전 당원이 그렇게 지지를 한 것은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당 대표로서 정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 대개혁을 해나갈 수 있는 지도자라고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렇게 지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 시절에 이렇게 지지했었어요.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당시 지지할 때 일극체제, 정당 사유화 이런 표현은 안 썼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지만큼이나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 대단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분들 문재인 보유국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대한민국. 왜 그러느냐? 문재인 보유국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죠. 이거는 일극체제, 정당 사유와 이 이상의 표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박용진 전 의원이 또 기다렸다는 듯이 아니면 타이밍을 서로 맞췄는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라고 뭐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너무 쉽게 지금 승리를 낙관하고 있다. 당내 비판은 전혀 허용되지 않는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을 또 합니다. 박용진 의원이. 그리고 윤석열 탄핵되면 다음은 무조건 민주당이 되는 걸까? 이재명 일극체제만 극복되면 대선 승리는 따놓은 당상일까? 몸에 밴 선민의식,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느껴지는 잘난 척. 이런 모습이 달라지지 않아도 윤석열이 탄핵되면 다음 정권은 무조건 민주당 차지가 될까? 자, 갑자기 이제 북한 인권을 주장하면서 북한 인권에 침묵하는 윗선, 사회불평등 심화를 개탄하면서 부동산으로 부자 되는 민주당 정치인들,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대하는 민주당의 도덕적 내로남불을 그대로 두면서 이재명 일극체제만 극복하면 된다. 청년 세대들이 지지해 줄까?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아니 이제 느낀 그대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뭐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게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과연 이 시점에 이런 내용 가지고 싸울 만한 소재가 되느냐. 아니, 저는 예. 좀 황당합니다. 정말. 예. 지금 이 시점이 너무나 엄중한 시점이에요. 지금 이 시점은 해방 이후에 가장 정치적으로 위험한 시기입니다.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다시 수구 세력들에 의해서, 저 내란 쿠데타 세력들에 의해서 다시 겨울공화국으로 갈 것이냐, 이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민주당이 당대표 중심, 지도자 중심으로 똘똘똘똘 뭉쳐서 제대로 역할을 해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지금 자신들이 민주적 다양성 이야기하면서 막 하는 이야기들이 오히려 우리를 파괴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2년 대선 때 왜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한테 졌느냐, 그때 왜 졌느냐, 그때 그 소위 말해서 소장 민주당 세력들이 이해찬 당시 선대위원장을 어마어마하게 흔들었어요. 그래서 이해찬 선대위원장을 내쫓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지도부가 붕괴가 되면서 대선 체제가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 충분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졌거든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은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강력한 지도부를 거꾸로 우리가 옹립하고 형성해서, 그래서 이 대선, 조기 대선을 제대로 치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저런 식으로 흔드는 것들이 절대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해야 된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민주당 의원총회 분위기를 전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총회 들어가면 이거는 비공개로 전환되지만 그 안에서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대표 당연히 앉아있죠. 앉아있는 자리에서 대표가 추진한 정책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렇고 이 부분은 이렇고 의원들이 다양하게 의견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무슨 그 대표를 개인적으로 비난하면서 혹은 박찬대 원내대표 비난하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민주당이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도로 다 여러 정책 노선들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민주주의가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아마 박용진 의원은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저런 식의 이야기를 하죠.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런 이야기를 지적해 줘야 할 때가 왔다, 이런 판단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조금 전에 집단적 광기로 나라 앞날이 걱정이 된다. 자, 이게 뭡니까? 이제 누가 왜 이 일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없습니다. 윤석열의 국정 운영 그리고 국정 난맥상
그리고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이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한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 그 실행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전제가 없이 지금 딱 끝만 보고 단면을 잘라서 집단적 광기다, 정권 뺏길 것 같은 이렇게 표현하죠. 이재명 일극체제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처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야당의 당대표 대선 후보를 380번에 이르는 압수수색, 그리고 그때 국가의 공권력이 동원되는 과정, 그 동원된 국가기관이 보여준 공권력의 만행,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나마 민주당이 있어서 이걸 막았던 것이고, 그것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192석이라는 야당의 압승을 가져다 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법치를 지켜야 하고 민주주의 수호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는 전제로 왜 보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250만 명의 권리당원이 뽑아놓은 90%에 가까운 당대표 지지율을 결국 일극체제 너희들 만들려고 했던 거네. 김정은하고 비슷하네. 북한 공산당이네. 이런 방식으로 몰고 가면서 너무나 단선적으로 접근하면서 비판하는 것 좀 닮아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가 광기에 어린 지금 이런 대선 국면이라고 하는 비슷한 표현을 쓰는 것과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을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비판하는 것들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기득권 세력과 맞서 싸울 때 보였던 것과 느낌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저희 지역에 권리당원이 9,000명입니다. 제가 총선 나올 때 그때 권리당원이 6,000명이었어요. 제가 지금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3,000명 권리당원이 늘었습니다. 근데 제가 막 그 찾아다니면서 당원 입당시키고 그랬을까요? 그런 게 아니죠. 사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제가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지역분들 중에 누군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이 입당했는지도 모르는데 권리당원이 그렇게 늘었습니다. 다른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상황까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가 250만 권리당원을 찾아다니면서 야, 나 일극체제 하기 위해서 권리당원 좀 해줘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이재명 대표가 열심히 하니까 권리당원들이 스스로가 민주당 당원이 되기를 희망했고 그래서 권리당원이 됐고 그 권리당원들이 바로 잘못된 제대로 하지 않는 기존의 정치인들을 이제 내보낸 것이고 네. 제대로 잘할 수 있는 정치인을 선택한 겁니다. 이 명확한 점에 대해서 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 자신들이 탄압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왜 일체 반성을 하지 않는 건가요? 반성하지 않는 정치인이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민주당은 생산적인 토론과 논쟁으로 끌고 갈 것이냐. 예. 다양성의 하나로 의견이 일단 표출되었고 이것을 이제 당에서는 수렴해내야 하는데 무조건 배척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라고 당연하죠. 했을 때 이게 이제 어떻게 생산적으로 지금 당의 통합을 위해서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뭐 이 대표님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대표님이 전체적으로 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토론하고 대선의 어떤 후보로 같이 참여해서 같이 생산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김동연 지사 이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분들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전 뭐 다음 주에도 김부겸 전 총리와 관련된 분들하고도 이제 만나서 대화를 나누려고 좀 하고 있는데 전 전체에 많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평가되고 있는 분들 자천 타천으로 평가되고 있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판 그러니까 지금 비난의 어떤 토론이 아니라 정책의 활성화 또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 또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게 안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안전 문제를 화두로 해서 건설적인 토론을 하고 그 과정에서 집단 지성에 의해서 대선 후보를 만들어내는 과정들 이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어떤 틀을 곧 제안을 하고 뭐 이미 지도부가 다 생각하고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두 달 뒤에 이제 탄핵 이후 두 달 안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니까 5월 대선 뭐 이런 얘기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현재 국가 운영의 역량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민주당은 실력으로 국가 운영에 제대로 국민들을 이렇게 좀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이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의문을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 있다. 예, 자신이 있는 게 이미 그 수권 정당으로서의 준비를 오래 해왔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뭐 교육 정책부터 안전 문제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들 우리가 만약에 집권을 했을 때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어떻게 경제 회복을 해야 될 것이다. 어떻게 사회 통합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의원들끼리 세미나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끼리 농담 그런 이야기합니다. 22대 국회의원처럼 극한 직업이 없다. 네. 제가 집에서 늘 6시에 출발합니다. 7시면 도착을 하는데 반 정도가 이미 다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7시 반에 하는 세미나들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정책들이 전 바로 현실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댓글에서 이런 걸 발견했는데 이 출처나 직접 쓰신 분의 성함을 몰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래도 좀 내용이 좋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분열을 일삼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민주당의 추동력이 생길까요? 민주당이 집권해도 여차하면 가장 먼저 대통령 등에 칼 꽂고 당내 선거에서 자신들이 지지한 사람들 안 되면 또 분열 조장하고 민주당을 흔들 것입니다. 원칙 없는 무조건적인 화합과 포용이라는 말 과연 맞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의 지지부진함에 실망한 민주당의 지지부진에 실망한 민주당보다 더 진보 성향인 국민들, 민주당을 지지할 마음이 있으나 계속 지지할 명분을 못 찾는 진보 성향 국민들, 국민 속으로 민주당을 기대하며 지지의 마음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중도 성향의 국민들, 보수의 극우화에 실망한 합리적 보수 성향의 국민들, 이런 분들을 민주당이 먼저 끌어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는 의견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선당 후사라고 하는데 결국 이분의 말씀은 더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민주당을 정말로 뛰쳐나간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올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하고 싶으나 여전히 의심을 하고 있는 수권 능력에 대한 것,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것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그리고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끌어들일 것인지를 민주당이 먼저 내놓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했을 때 민주당원들과 국민들이 정말로 민주당에 큰 박수를 보낼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한쪽으로는 생산적 논쟁을 하되 한쪽으로는 어떻게 하면은 중도 확장 쪽으로 가서 수권 역량을 국민들에게 검증받을 것인지 고민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분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네. 굉장히 고수시네요. 네. 예, 그 말씀대로 하는 것들이 당연히 좀 맞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또 민주당 지역위원장들 또 관련된 당직자들 전체가 성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읽어주셨던 그분 같은 분들 또 민주당에게 아직은 호의를 베풀지 않지만 그러나 민주당이 잘했을 때 민주당과 함께 하려고 하는 새로운 사람들 전 굉장히 많이 끌어들일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전 이번 조기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긴급편성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페이스북 글에 대한 내용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하고 공유하면서 김준혁 의원 얘기 듣고 있습니다. 독구님, 테스님, 최옥란님, 그리고 호메이지님, 실과바늘님, 아름다운 동행님, 그리고 콩순이 다홍님, 김알렉스님 여러분들 이렇게 의견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1시간 이렇게 토론했는데 시간이 훌쩍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논쟁이 좀 더 생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스픽스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좀 더 응원해 주십시오. 127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130만, 150만, 그리고 200만까지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계속 저희들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유해 주시고요. 좋아요 해 주시고 구독 꼭 좀 해 주시라는 말씀 듣고 오늘 긴급편성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4시에는 노영희 변호사, 요즘 인기 짱입니다. 노영희 변호사가 진행하는 역전의 용사들도 생방송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윤석열과 관련된 내용, 새롭게 들어온 소식, 윤석열 곧 보석 신청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왜 그렇게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취재한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김정일 의원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거편성 생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